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문서 위조를 빌미로 2019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미얀마 총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의 압승 소식을 광주 시민들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수은에 중독된 공장 외부의 토양과 물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들도 대응책 마련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수영대회 유치 당시 광주시가 정부 문서를 위조했다는 논란이 수영대회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빌미로 국제수영대회에 예산을 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 국제수영대회 광주 유치가 확정됐던 지난 2013년 7월 19일. 정부는 바로 그날 정부 보증서가 위조됐다며 대회 유치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근데 이 보증서가 뒤에 보시다시피 내용 단순한 가필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문서로 작성이 됐습니다. 문서 형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제 국제수영대회 예산 지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은 광주시가 정부 문서를 위조하는 등 논란이 있어서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워 거부했지만 결국 재정을 통해서 압박하겠다는 이른바 괘씸죄 속내를 분명히 드러낸 겁니다. 지난 2014년 2월 여야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수영대회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문서 위조 논란이 끝나나 했더니 정부 입장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치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위조가 아니라 그거는 단순한 실수로서 이미 광주 시민들의 명예회복과도 관련이 된 문제고 치유가 된 것이라고. 광주시는 이 같은 발언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대회를 개최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시가 일부 예산을 통해서 이런 진행을 하고 아울러서 2017년 예산에 확보되도록. 더욱이 문체부에서는 15억 원 반영됐다가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 개관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은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현 수석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의 지난 국무회의 발언으로 촉발된 문화전당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우려의 분위기가 공식 개관식 불참으로 노골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광주에서 문화전당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2번 공약한 바 있다며 크게 실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얀마의 총선 결과는 결코 남의 일 같지만은 않습니다. 오랜 군부 독재와 민중들의 항쟁은 우리의 역사와 닮아 있고 광주와의 특별한 인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광주에서는 환영과 축하의 메시지가 잇따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버마의 민주화를 상징하는 아웅산 수치 여사는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뒤 특별히 광주를 찾아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지난 2004년 수상자로 결정되고도 직접 받지 못했던 광주 인권상과 명예 광주 시민증도 건네받았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용기와 우정을 잊지 못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수치 여사가 아니라도 광주는 미얀마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1988년 양곤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는 80년 5.18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광주가 일종의 교과서 같은 겁니다. 당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민꼬나이 씨는 2009년 광주 인권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7년 미얀마 군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했을 때도 광주의 시민사회는 80년 5월을 떠올리며 함께 아파했습니다. 동병상련의 동지애를 바탕으로 우정을 쌓아온 미얀마와 광주. 윤장현 광주시장은
시민을 대신해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축하 서한을 보냈고 5.18 기념재단은 미얀마에 민주화의 새 지평이 열렸다며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 소집일인 오늘 호흡기가 약한 수험생들은 미세먼지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광주에는 미세먼지가 종일 주의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광주와 무안공항에 저시정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순의 가시거리가 40m, 곡성 90m로 시야가 무척 답답한 상태입니다. 이 안개는 낮 동안에 연무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고요. 종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과 담양 5도, 광주 7도, 나주 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아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올라 비교적 따뜻하겠습니다. 담양 17도, 광주와 나주 18도, 장흥 18도, 순천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도 쌀값은 폭락했습니다. 정부는 밥상용 쌀을 수입하고 있고 이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드는데 재고를 해결할 만한 방법을 찾기도 힘듭니다. 농민들은 수확한 나락을 전국의 시청과 군청 앞에 쌓아두고 있는데요. 권담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을 마치고 한창 판매가 이뤄져야 할 벼가 시청 앞에 가득 쌓였습니다. 직접 챙기겠다. 그렇게 공언했습니다마는 농촌을 챙긴 것이 이것입니까? 쌀값은 지난해보다 8% 정도 떨어졌는데 농민들은 나락을 파는 수매가 기준으로 보면 체감 하락 비용이 20%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쌀 수매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올해 쌀 초과 공급량을 볼 때 적절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쌀 관세율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며 밥상용 쌀을 수입하면서 농민들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민들 다 죽이고 이 업자들 살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나라가 지탱이 되겠습니다. 일부에선 쌀 소비량의 감소 추세에 맞춰 정부의 적극적인 감산 정책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식량 자급률과 안보의 측면에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대책도 금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북 쌀 지원도 막힌 상황에서 별다른 재고 해결 방안도 없고 쌀 수요를 늘릴 만한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 게다가 쌀 수입 장벽마저 갈수록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농업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이처럼 풍년과 경기 침체에 기능성 쌀도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추석 선물로도 선정될 만큼 우수한 품질로 인기를 끌었던 진도 검정쌀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진도군의 검정쌀 가공 공장입니다. 창고 안은 검정쌀 포대로 가득 찼습니다. 앞마당에도 비가림막에 둘러싸인 채 검정쌀이 산더미로 쌓여 있습니다. 예년에는 줄을 이었던 대형 운송 차량 출입도 뜸해졌습니다. 농사를 내년에 검정나락 농사를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일반 벼를 하든지 다른 벼를 하든지 해야지. 미네랄 성분이 일반 쌀보다 5배 높아 올해도 청와대 추석 선물로도 꼽혔던 검정쌀. 국내 유통량의 80%가 진도군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때 40kg에 9만 5천 원까지 팔렸던 검정쌀의 요즘 가격은 4만 2천 원 선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검정쌀 재배 26년 만에 최악인데 사상 최대 규모인 1,700여 톤이 올해 생산된 반면 소비시장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진도 검정쌀의 특징, 안토시아닌 함량이 다른 지역보다 3배에서 5배가 많다고 하는 것이 진흥청의 자료인데 그런 것이 이제 홍보 안 돼서 당장 생산된 검정쌀을 쌓아둘 공간과 야적 자재가 더 필요하지만 별다른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태. 농민들은 수도권 시장을 상대로 당분간 판촉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경기가 워낙 안 좋아 위기를 얼마나 타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라남도와 일선시군은 산물벼 매입을 이번 주에 마무리합니다.
전라남도와 일선시군은 지난 9월부터 공공 비축미 매입에 들어갔으며 수확한 뒤 수분을 말리지 않는 산물변은 오는 14일까지 마무리하고 포대변은 12월 31일까지 매입할 예정입니다. 2015년산 전남 공공 비축미 매입량은 당초 물량 12만 4천 톤에 시장 격리 6만 8천 톤이 추가되면서 19만 2천여 톤으로 예상됩니다. 집단 수은 중독 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자 광주시와 환경청 등이 재난대책회의를 긴급하게 열었습니다. 남영정구 부지와 배수로에서 수은이 발견되고 있고 외부 토양이나 물에서도 추가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근로자들의 집단 수은 중독이 일어난 남영정구 사태와 관련해 광주시와 환경청 등 재난 관련 기관 9곳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남영정구 외부 토양과 하천에서 수은이 배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를 설명을 해드렸고 어떠한 대처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성적이 나온 대로 2차 회의를 하기로 해요. 광주시 등 합동조사단은 이번 달 초 남영정구 수은 실태 조사에 나선 가운데 부지 내 화단 등 6군데의 토양을 채취해 분석해본 결과 모두 2군데에서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수치의 수은이 검출됐습니다. 게다가 공장 안 배수로 맨홀과 배관 옆에서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수은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수은에 노출된 지하 공간의 대기에서도 수은이 검출돼 접근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미량이 나와서 작업 공간의 근로자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작업 환경 측정을 또 고려를 해놨어요. 특정 공간이기 때문에 작업자들 뭐든 들어가지 말라고 출입 금지 시킨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합동조사단은 공장 외부에도 수은이 배출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남영정구 인근 하천에 퇴적물과 물을 채취해 시료 분석에 나섰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 철저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그리고 이제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이 책임자에 대한 아주 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지만. 환경부도 현장 확인을 위해 남영정구에 수은 전문가를 보내는 등 추가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재난 상황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빛원전 중저준위 폐기물을 저장고에서 전용 운반선으로 옮기는 육상 운반 안전성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영광군과 군의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등으로 구성된 검증단은 지난 해상운송 안전성 검증에 이어 저장고에서 청정 누리호까지 접안하는 무량장까지 폐기물 운송로 2.9km의 안전성을 점검했습니다. 실제 육상 운반 시연은 없었으며 안전성 검증에 대한 최종 보고서 채택은 오는 17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한빛원전의 관마금 허용률은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향 조정됐습니다. 광주 풍영정천이 무늬만 생태하천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이정현 의원은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풍영정천 수질이 좋지 않고 악취가 나는데도 하천 주변에 인공폭포 등 시설물만 설치됐다며 생태하천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풍영정천은 정부의 4대강 지류 사업인 고양해강 사업에 선정돼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자치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이 발표한 2015년 광주 자치구 개인정보 불법 수집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지역 자치구 4곳이 올해 5,000차례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1,7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와 광산구, 동구 순으로 나타났는데 북구는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공해 제외됐습니다. 자치구들은 주로 기간제 직원이나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공개 모집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습니다. 광주 지역 학교에서 외부인 침입에 의한 사건,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옥자 광주시의원은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외부인 침입에 의한 교내 사건, 사고가 지난 2012년 7건 발생한 이후 매년 증가해 올해는 12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방과 후 활동과 야간 돌봄 교실 등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외부인 침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나주시 노안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세탁소 인근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순천 조계산에도 단풍이 짙게 물들었는데요. 산사와 어우러진 정취를 느끼려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반원형의 하강암으로 곡선의 미를 보여주는 승성교. 산사초입에는 늦가을 정취가 물씬 풍깁니다. 물소리가 맑은 계곡 옆에는 붉은 단풍이 깊어가는 가을만큼 곱게 물들었습니다. 등산객들은 붉은 빛을 한아름 쏟아내는 만추의 풍광에 빠져듭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힐링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이 풍경이 서남사에 이 가을이 지금 가장 적절할 때 오지 않았나 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등산로로 따라 이렇게 양쪽으로 울긋불긋 있고 물소리도 나고 무슨 또 머리도 개운하고. 천년고찰 서남사는 붉은 단풍 대신 노랗게 물들어가는 은행나무를 품었습니다. 돌담 넘어 노란 물결은 바람에 흔들리며 눈꽃처럼 은행잎을 휘날립니다. 대웅전은 병풍 같은 조계산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연출합니다. 산사에서 이어지는 등산로는 낙엽길이 되어 걷는 이에게 느림의 미학을 알려줍니다. 초록이 지쳐 물들었다는 가을 단풍. 이곳 조계산의 가을 단풍은 이번 주가 그 마지막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사용될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가 광주 전남 지역 교육청에 도착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어제나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도착함에 따라 수능 당일 새벽 38개 시험장에 무사히 이송될 수 있도록 분류 작업을 마쳤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어제 도착해 담양 등 7개 교육지원청에 보관돼 있습니다. 올해 수능 응시생은 광주 지역 21,400여 명, 전남은 19,1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 경찰이 긴급 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수능 시험 당일일 12일 순찰차와 오토바이 84대를 동원해 시험 시간에 늦은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장까지 긴급 수송하는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수능 시험 때 경찰의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수험생들은 모두 46명에 이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상필 광주시 의원이 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조례와 법령 등에 근거해 설치 운영돼야 하는 위원회가 88개지만 14개 위원회는 설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문 의원은 현재 구성된 74개 위원회 가운데 올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7개이고 이 가운데 5개 위원회는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이화성 호남대학교 전 이사장의 연결식이 호남대 중앙운동장에서 엄수됐습니다. 어제 거행된 연결식에서는 장례위원장인 장병환 국회의원을 비롯해 교직원과 학생 등 1000여 명이 모여 분향과 헌화 등의 순서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고 이화성 이사장은 향토백화점인 가든백화점과 호남대를 설립해 운영하고 지역신문인 광남일보를 창간하기도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호남혁신연대의 핵심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호남 독점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지난 4.29 보궐선거를 통해 나타난 호남 민심은 새정치연합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라며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호남혁신연대가 기득권 회수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의당은 지방을 대표하는 최초의 정당이 되겠다며 호남에서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을 발굴해 내년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선호 장세환 전 의원이 주축이 된 희망연대가 어제 목포와 전주에서 동시에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통합신당의 마중물이라는 가치를 내걸었지만 사실상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합류를 시사하며 지난 9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유선호 장세환 전 의원이 전남북 희망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새정치연합을 대체할 개혁적 야권통합신당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그 중간에서 여러 신당친 세력을 통합으로 견인하고 또 우리 안에서 통합 리더십을 이렇게 좀 배양시키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자 했습니다. 전북 출범식에는 박주선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지만 전남 출범식에 초청받은 천정배 의원은 축전만 띄웠습니다. 전남북 희망연대는 출범식을 통해 통합신당 출범에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천정배, 박주선 의원과 뜻을 함께하겠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하지는 못했습니다. 내년 총선이 불과 5개월여 남은 점을 감안하면 창당 이후 통합은 불가능한 상태. 이 때문에 희망연대 출범식은 신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유선호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목포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한편 전남북 희망연대에는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오병인 전 목포장학재단 이사장 등 전직 교수와 법조, 언론인, 정치인 등 천여 명이 고문과 정책위원 등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